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력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기술주 중심의 시세는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기술주도 이제 마지막 이제 오버슈팅이 있었습니다. 그 오버슈팅의 이제 고점이 거의 뭐 대상투급이 아닌가.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본격적인 가치주 시대라는 그런 주장인데 준비된 자료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이제 그 투자 자문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저퍼주라든가 저 PBR, 우리가 자산주라고 하죠. 그리고 뭐 블루칩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실 가치주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철저하게 이제 기술주 중심의 어떤 그 세계관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기술주들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세를 이어간다면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이제 그 가치주들이 부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취지에서 가치주 시대라는 이제 제목으로 오늘 그 제 1탄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2탄, 3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종목 기준으로 이제 그 한국전력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전력 외 한국전력도 이제 그 지난주서부터 계속해서 회원분들께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중소형 가치주가 한 종목 있습니다. 하여튼 그 올해 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고의 수익을 올릴 만한 그런 중소형 가치주가 있는데 가치주이면서 또 성장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여튼 그 오늘 1탄을 진행하도록 했고 뭐 앞으로 계속해서 2탄, 3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가치주 대세론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2008년도 첫 번째,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죠. 리먼 사태 어떤 그 주범은 미국이었죠. 리먼 사태가 터지고 엄청난 이제 그 유동성 달러를 이제 공급했고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버금가는 또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 유동성이 부동산과 이제 철저하게 또 미국 기술주 쪽으로 몰렸습니다. 우리가 서학개미란 말도 이제 그 나중에 이후에 이제 생긴 말이 되겠는데요. 여하튼간에 그 리먼 사태와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발행된 어마어마한 그 달러 유동성이 성장주 쪽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성장주 랠리를 지금까지 견인해 왔고 그 성장주들이 작년 이제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이제 거의 오버슈팅과 함께 이제 고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기술주 중심에서 안정성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된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로 따지자면 미국에서 이제 그 뭐 중국이라든가 하고 이머징 마켓으로 흘러가는 그런 그 자금 이동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관세 전쟁, 무역 전쟁으로 WTO 체제가 뭐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훼손이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역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불가피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출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절대적인 높은 국가들은 상당히 데미지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울러서 이제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 관련들은 상당 부분 조심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그 조기 대선이 개최되는데 내수 위주의 이제 경기 부양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가치주들이 시장에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지금 이제 2025년 올해 이제 조기 대선과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 그 가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그 대행이 이제 거부권 때문에 이제 시행이 못 되고 있는데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된다면 결국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에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 가동되면서 니케이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 데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외면했었죠. 이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영 투명성이라든가 이제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이사와 감사를 이제 완전히 분리하고 또 대주주 횡포가 굉장히 컸죠. 대주주 횡포로부터 견제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소액주주까지도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는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밸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겠고 자, 누가 이제 그 대선에 당선이 될지 모르겠으나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하튼간에 일단 뭐 야당 가능성이 높겠고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올해부터 이제 밸류 프로그램 주가 지수도 이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치주들이 시장에서 이제 크게 부각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애플입니다. 그 미국 시가총액 절대 1위가 되겠죠.
지금 이제 2010년서부터 그 전서부터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화면은 이제 연봉 차트가 되는데 2010년서부터 현재까지 연봉 차트가 되는데 주가가 뭐 10여 년, 20년 가까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PBR이 여러분들 퍼가 아니라 퍼가 44배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퍼가 44배도 상당히 높은데 PBR이 여러분들 PBR이 청산 가치를 보통 1을 기준으로 하죠. 참고로 이제 그 한국전력의 PBR은 0.3배입니다. 청산 가치에서 지금 70%가 이제 세일되는 가격에 주가가 이제 거래가 됐다고 보시는데 PBR이 지금도 44배면 굉장히 고평가가 된 겁니다. 여하튼간에 10년 이상 오르면서 주가가 고점 지난번 이제 오버슈팅과 함께 트럼프 당선 오버슈팅과 함께 저는 제가 보기엔 대상투일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리먼 사태 이후에 전개됐던 기술주 랠리 혹은 기술주의 어떤 세계관은 거의 끝났다, 종료가 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뭐 S&P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증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이제 지금 가장 커다란 이슈를 몰고 있는 엔비디아 주가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역시 이제 연봉 차트가 되는데, 자, 공교롭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016년서부터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2016년서부터 2015년서부터 올라야 되나요? 하여튼 뭐 2015년, 16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갔고, 정확히 10년 오르고 2024년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제 연중 고점으로는 올해 고점이 연중 고점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시세의 어떤 그 흐름으로 봐서는 작년에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PBR이 여러분들 34배입니다. 아까 앞서 이제 애플이 44배였죠. PBR 34배면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PBR이 사실 그 5배 중 아무리 성장주로 하더라도 5배가 넘으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34배라는 것은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명분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락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명분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년간 오르면서 2024년 작년에 주가가 대상투를 찍었다. 자, 이렇다면 이제 그 조정이 나중에 돼간다 하더라도 이렇다면 기본적으로 올해 포함해서 향후 2년 내지 3년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상당히 불가피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매수가 많다는, 매도보다 당연히 매수가 많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그러다가 이제 절정을 찍었다. 클라이막스라고 절정이 왔다는 것은 매수가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뭐 서학개미 포함해서 하여튼 그 웬만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샀으니까 더 이상 고점에서 살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조그마한 악재, 조그마한 압박을 가더라도 주가가 힘없이 무너지는 거죠. 자, 하여튼 기술주 랠리는 종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지금 보시라면은 테슬라 주가입니다. 테슬라 주가. 자, 이제 테슬라 연봉 차트가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에 주가가 절정을 찍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정확히 가격으로 봐서는 사실 2024년도에 고점을 찍었지만 사이클상 파동상으로 봐서는 2021년도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전히 현재도 PBR이 11배입니다. 11배고 퍼가 여러분들 115배입니다. 115배면 서로 말도 안 되게 이제 고평가돼 있다고 그런 거거든요. 자, 우상단에 보시면 이제 주식보다 바보들이 많다. 이게 누가 만든 얘기냐면 원래는 이제 주식보다 바보가 많으냐, 바보들보다 주식이 많으냐 이 얘기. 앙드레 코슬라니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시체 말로 개나 소나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세력들이 많으니까 신규 프레시한 어떤 그 신선한 매수 세력보다 바보들이 주식을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 세력이 매도 압박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테슬라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주가를 되살리려면 엄청난 어떤 그 초메가토급 울트라급 호재가 나오지 않는 다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미국 기술주들, 대표 기술주들,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그러지만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기술주 고점론, 상투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에 차트가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 위에 차트가 이제 엔비디아가 되어 있고 아래 차트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이 보시게 되면 위에 엔비디아는 앞서도 말씀드렸죠. 같은 차트입니다. 15년서부터 10년 동안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였고요. 작년 2024년도에 고점을 찍고 꺾이는데 아래 그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은 2016년도에 63,000원 고점 위에
10년 동안 빠져. 10년 만에 올라. 10년 만에 지금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2016년, 16년서부터 10년 동안에 갑자기 기업이 안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장의 유동성, 시장의 어떤 그 자금이 가치주에서 떠나서 가치주를 팔고 기술주 쪽으로 다 몰린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는 이제 제가 옛날에 그 드러먼이라는 사람인가요? 주식 투자는 심리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슈가 이슈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돈이 되는 쪽으로 몰린 거고 가치주는 철저하게 소외를 받는 거예요. 갑자기 뭐 한국 쪽이 나빠지는 이거 아니거든요. 자, 그 돈이 기술주 쪽으로 오로지 10년, 20년 동안 몰리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엄청난 바벨탑을 쌓았고 반대로 한국전력에서 10년 동안 돈이 이탈이 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시소라는 거 있죠. 시소 보면은 시소의 원리가 뭡니까? 한쪽이 오르려면 반드시 반대쪽이 빠져줘야 돼요. 또 같은 얘기 되겠지만 한쪽이 또 빠져줘야지만 또 반대쪽이 오르는 거죠. 이게 바로 시세 논리죠. 왜냐하면 그 시장에 어떤 자금 뭐 들어오고 빠지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자, 그래 그동안에 10년이라고 치죠. 10년 동안에는 가치주에서 빠져나가서 돈이 기술적으로 갔는데 기술주 쪽이 이제 그 2024년도에 고점을 찍은 거죠.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 돈이 이제 가치 쪽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어떤 시세의 어떤 그 역학관계입니다. 그래서 성장주와 기술주 간의 기술적인 어떤 그 힘의 역학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아래 보시면 이제 패자의 법칙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셉 그레밀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시장에는 이제 승자의 법칙과 패자의 법칙 반드시 존재한대요. 근데 패자의 법칙은 뭐냐? 패자의 법칙은 항상 좋아 보이는 것, 확인된 것 이런 데다 이제 투자되는 거죠. 그 승자의 법칙이 뭐냐? 승자의 법칙은 대중들이 범접할 수 없는데 거기에 이제 승자의 법칙이 숨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 여의도에 가면은 점심시간에 가다 보면요, 야 엔비디아가 고점 뒤에 얼마나 빠졌어, 테슬라 빠졌어, 이거 사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치주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는 대중들이 범접할 수 없는 바닥권에 있는 가치주를 사야 된다. 가치들이 여러분들 최소한 10년 혹은 20년 정도 소외받았습니다. 자,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보시면은 이제 2016년도 63,000 장중 최고점, 그 연중 최고점이죠. 63,700원 고점 위에 계속해서 빠졌다가 그다음에 10년 만에 2025년이면 이제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을 여러분들 너무 강론 들어가면 안 돼요. 강론 들어가면 못 삽니다. 부채가 여러분들 200조가 넘어요. 매년 이자 비용만으로 한 4조씩 들어갑니다. 4조씩.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흐름에다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상징적으로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가치 중에서 가장 소외가 됐습니다. 가장 미운 오리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 미운 오리새끼가 이제 100조가 되기 위해서 이제 도약하는 이제 원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 랠리에서 철저하게 가치도 소외가 됐고 이제 10년 만에 10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주글로 파동이라고 합니다. 설비 투자 사이클이 10년 사이거든요. 주가가 10년 올라가면 빠지게 돼 있어요. 주글로 파동에 의하면. 또 반대로 주가가 10년 빠지면 또 10년 만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파동 이론입니다. 우리가 생로병사라는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못나다 하더라도 생로병사 과정을 우리가 거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식도 망하지만은 생로병사의 사이클에 놓여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니케이 지수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23년에 밸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작동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 밸류 프로그램의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한경 비즈니스에서 제가 캡처를 잡은 건데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들어가 쳐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밸류 프로그램의 해부. 일본 밸류 프로그램의 해부 내용이 뭐냐면 요번에 그 상법 개정안, 지난번에 이제 대행이 거부한 상법 개정안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요. 그게 이제 일본은 그런 규제들이 해소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밸류 프로그램과 함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니케이의 이 상승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됐습니다. 하여튼 일본 밸류 프로그램 네이버에다 치면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니케이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보시게 되면 좌상단에 도요타 너무 잘 알죠?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 히타치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패스트 리테일링. 이게 패스트 리테일링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유니클로죠. 유니클로 회사입니다. 의료 회사죠, 의료 회사. 패스트 리테일링. 키에스는 이제 그 정밀 제어 기기 뭐 이런 회사고 일본 전산 전화공사 이거 NTT 도코모라고 하죠. 이건 우리나라의 KT예요.
여러분들 NTT 있죠? 일본 전신 전화공사 NTT가 시가총액이 130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KT가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KT는 12조밖에 안 돼요. NTT의 10분의 1이 안 돼요. 그 NTT의 여러분들 그 매출이 약 한 35조 정도 됩니다. 35조 되는데 KT는 한 25조 정도 돼요. 큰 차이 없어요. 뭐 영업이익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KT가 NTT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10분의 1이라는 게 여러분들 납득이 안 거죠. 그건 뭐냐면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닌텐도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스미모토 미쓰이, 뭐 리크루트, 뭐 KCCI 이거는 이제 그 통신회사입니다. 주가이지야, 이토 상사.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다 그 옛날 회사들이요.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 보죠. 삼성전자가 1위죠. 3위에 LG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이죠. 그러니까 4위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기업이죠. 뭐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우리가 퀀텀 점프라는 했었죠. 뭐 셀트론도 존재하지 않았죠. 네이버, 카카오, 뭐 크래프톤, 뭐 이 우리나라 산업은 구경제가 약간 물러나고 구경제가 물러났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그래도 우리가 제조 강국이죠. 여하튼 신경제가 급격하게 부상합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환경이요. 그런 대한민국 증시가 일본 증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밸류 프로그램이 본격 작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지금 이제 그 보시로 하면은 우리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100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왜곡된 게 많이 많아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오늘 1탄인데 1탄에서 뭐 다 할 수는 없고 계속 이 중에서 우리가 사봐야 될 종목. 종목은 다 연구가 된 상태입니다.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KT입니다. KT 아까 말씀드렸죠. KT가 NTT 도코모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10분의 1이 안 돼요. 주가는 완전 바닥권이죠. 자, 기대해볼 만하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저희 그 현대투자 승부주 VIP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이제 5월서부터는 지금은 1개월 단위라고 1개월, 3개월 단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5월서부터는 6개월 단위, 6개월 300만 원, 1년에 500만 원 단위를 바꿀 예정입니다. 여하튼간에 만약에 이런 가치주 대세론이죠. 가치주 대세론에 공감한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제가 보기 훨씬 유리하다 보고요. 일단은 연도 3개월도 필요 없고 한 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소형 가치주에서 진짜 핵심 종목이 있습니다. 저 뭐 주식이 전문가들도 틀린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뭐 저희 회원분들께 이제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거는 바닥권이고 제가 보기에는 크게 승부가 난다고 봅니다. 여하튼간에 한번 가입하셔갖고 저희가 함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희 법인 계좌 있죠. 입금하시고 이 전화번호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입금자 성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직접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